야, 너는 사람도 아니야. 응? 아들이 죽은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래? 조두순이 가해자입니다. 저는 나영이를 두둔하는 것일 뿐이에요. 왜 조두순을 자꾸 감싸주냐고. 아니, 조두순이 성욕이 있든 조두순이 술을 먹었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. 어? 소년이 아들이 죽었든 말았든 간에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소년은 나쁜 사람이니까요. 왜 조두순한테 빙의를 해서 나영이를 욕하냐는 얘기야. 왜? 나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? 생각을 해보라고. 나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? 그냥 거기 있다가 당한 거잖아. 거기 있었는 게 잘못이다는 얘기야? 왜 자꾸 나영이를 욕하냐고. 왜?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지금 그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. 최근에는 손정민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. 22일 탄원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서초구 서울청에다가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좀 더 조사해 달라. 이거를 이제 6월 22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. 블로그에서.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해주세요. 좀 더 조사를 해주세요. 뭐 이런 거를 이제 탄원으로 올렸나 봐요. 이 초기에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유용한 증거랑 뭐 증언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뭐 옷을 빨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뭐 증인을 놓쳤나? 증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결국에 그 낚시꾼들 찾았잖아. 그래가지고 정민이가 그냥 기대가는 것도 봤잖아요. 그러니까 뭐 증인은 못 찾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초반에 이게 뭐 빨래를 했잖아. 옷 입은 걸 그거를 뭐 안 빨고 빨리 이렇게 잡았으면 친구를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했으면 뭐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볼 수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는 참고인이죠. 참고인을 억지로 구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오히려 참고인인데도 친구는 수사에 엄청나게 협조를 했어요. 임의로 제출을 받았어. 그러니까 그런가. 참고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경찰이 부탁을 한 거예요. 야, 그거 핸드폰 한번 조사 좀 해보면 안 될까? 너 엄마 것도 해보면 안 될까? 너 차에 있는 블랙박스 좀 제출하면 안 될까?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근데 그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. 친구 측은 경찰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. 왜?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하니까. 그리고 내가 잘못이 없잖아. 그래서 다 해준 거예요. 그리고 저쪽에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뭐 하나도 얘기를 안 해. 저쪽 그 손씨 측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대. 경찰에 협조를 안 한대.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참고인이 이 정도까지 협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. 협조를 다 했습니다.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이게 손동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내 블로그 내가 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저도 입장은 똑같습니다. 내 유튜브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딱히 뭐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내가 뭐 손동상을 내가 욕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.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깔려고 하는 거지 욕하는 건 아닙니다. 저도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. 평상시에 너무 손동상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냥 좀 까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손동상을 이렇게 추종하는 세력들 걔들이 이제 빨리 탈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사건의 진실을. 하여튼 이 손동상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열심히 했지만 뭐 종결하겠다. 경찰이 그 위원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을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. 종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종결을 하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.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. 이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. 엄청 쳐먹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겁니다.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한 5월 초, 5월 4일인가부터 손정민 사건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. 이 사건의 진상은 이 소년이야, 소년. 소년이 진상이라고.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어요. 봐봐.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잖아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겁니다. 어쨌든 이게 끝나잖아. 이 사건이 끝나고 뭐 끝났다 이러면은 내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. 그러면 이제 일 처리를 좀 늦게 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.
그러니까 징징댈 데가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담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만약에 전담팀이 구성이 됐다고 쳐. 그러면 걔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냥 이 손동상 뒷바라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. 그러니까 그냥 징징징 되면 경찰이 아이고 그랬어요? 아 네. 그냥 이런 거 하게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. 왜? 더 이상은 조사할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. 진상의 그 사전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. 이게 무례한 태도로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, 이게 진상이랍니다. 그래서 사건의 진상이 여기 있었어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. 국어사전에 보면 뭐 생존권, 그러니까 뭐 살아있을 권리라고 나온대요. 그래서 뭐 이게 기본적인 자연권이고 이 생존권이 2달치의 수사밖에 가치가 없는지가 의문이래.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착각입니다. 정말로 당군 1에 이 정도의 수사력을 투입해서 단 한 명의 그런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한 적이 없어요. 세금 낭비도 엄청나고요.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.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해준 적이 없어요. 근데 2달치밖에 없는지 의문입니다. 이러면은 뭐 3달, 4달 하면은 3달치밖에 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. 4달치밖에 하는지 의문입니다. 이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. 그래서 경찰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어거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수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.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항상 그래. 아니 제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그걸 모르고 평생을 보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너무 가혹하대. 아니 왜 자꾸 술 얘기는 안 하는데 술. 술 먹고 들어갔잖아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착각입니다. 블로그 전체적으로 항상 그래요. 보면은 나는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를 써. 근데 술 얘기는 거의 안 써.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는 사실 그랬어요. 술을 별로 안 먹은 것처럼 엄프를 했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보면. 아니 이상하잖아. 그냥 혼자 죽을 일은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. 그게 얕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응?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어. 차 사고가 났는데 그냥 전봇대에 박았어. 그래갖고 죽었어요 운전자가.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가 막 20년 무사고고 막 이래. 그러면 이상할 수 있어. 그렇잖아. 그래서 아니 그 전에 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갔대. 그래서 친구를 막 의심하고 그래. 뭐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어. 그래서 막 이렇게 사건이 커졌다고 쳐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음주운전을 했던 거였어. 음주운전을 해서 그냥 전봇대에 혼자 박은 거였어.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. 그때서야. 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다 이해가 돼요. 어느 정도 이해가 돼. 그러니까 게다가 정민이는 술 버릇이 되게 안 좋았잖아. 앱을 깔 정도로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. 사건이 설명이 됩니다. 이제는 술이 들어가면 설명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꾸 술 얘기를 빼고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막 음주운전으로 전봇대 박았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는 전봇대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. 술을 먹었잖아요. 술을.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. 왜 전문가들 모든 언론들 국가 모든 정치인들이 이걸 그냥 다 쌩까겠어. 이제 지금 와서야. 초반에는 다 난리가 났었어요. 왜 문재인이 이게 시체가 나왔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겠냐고. 왜 안 하겠어요.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정말로 끝난 사건입니다. 이 소년한테 빙의를 하지 말라는 거야. 나쁜 사람은 소년이고 그걸 끝까지 바지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사람이 소년입니다. 죄 없는 친구가 지금 피해자예요. 왜 이 선악을 구분을 못하냐고. 소년이 악입니다. 친구가 선이에요. 자꾸 손씨 측에서 나한테 이렇게 와서 댓글을 달어. 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. 응? 아들이 죽은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래? 욕을 한 적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댓글 달아. 인간도 아니다 막 이렇게 달아요.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. 아니 우리는 막 조두순한테 야 넌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잖아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. 그러니까 조두순을 욕하잖아. 그럼 그거를 누가 야 조두순 욕하지 마. 조두순도 성욕이 있잖아. 뭐 조두순 술을 먹어서 그랬잖아.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니까. 응?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. 가해자를 욕하는 걸 왜 자꾸 두둔하냐고. 가해자를.
피해자가 친구고 소년이 가해자입니다. 나영이는 피해자예요. 나영이가 가해자가 아니에요. 조두순이 가해자입니다. 저는 나영이를 두둔하는 것일 뿐이에요. 왜 조두순을 자꾸 감싸주냐고. 아니, 조두순이 성욕이 있든 조두순이 술을 먹었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. 소년이 아들이 죽었든 말았든 간에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소년은 나쁜 사람이니까요.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게 다 밝혀졌다는 얘기예요.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든 말든 간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욕을 먹으면 안 된다.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, 조두순도 성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라고. 왜 조두순한테 빙의를 해서 나영이를 욕하냐는 얘기야. 왜? 나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? 생각을 해보라고. 나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? 그냥 거기 있다가 당한 거잖아. 거기 있었는 게 잘못이다는 얘기야? 왜 자꾸 나영이를 욕하냐고. 왜?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